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 하고 느낀 점 하나씩 말씀해 보십시오. 완전한 치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완전한 치유는 심상치료도 이전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치유를 말할 수 있는 경지라고 그럴까? 그만한 그 배경 또는 그런 치료 방법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박사님이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쭉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사님이 늘 이제 연구 끝에 완전한 치유라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전파하는 의미에서 하여튼 그거 하면서 이제 심상치료가 두 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완벽하게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정립이 되었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 전에 하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그 완전한 치유 그걸로 해가지고 심상치료는 심상치료로 치료를 했을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는 어유 어서 오세요, 바다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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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치유는 완전한 치유를 지향한다라고 그 얘기를 한 그 자체가 이미 그 완전한 치유를 선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시인하고 완전한 치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로 거기가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완전한 치유의 개념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주관적 해석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 해석이라는 데서 출발을 하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 말하면 다른 자신만이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명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아니죠. 출발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요. 마지막 부분에서 주관적으로 그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의 내린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점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잖아요. 주관적이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관적이다라고 뜻은 뭐든 얘기할 수 객관적이 있는, 아닌 거.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관적이란 뜻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바뀌어질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판단과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질이 그런 성질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부분은 이건 진실이고 이건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그 얘기한 것을 철회하게 되면 그냥 그것은 유형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다 보니 문제의 성질이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다루는 문제가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성질의 문제다라고 하면 이건 다 바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치료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변화하면은 다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내가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게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관적이라는 뜻은 내가 지금 이 얘기한 입장, 주장,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내가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은 바꿀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저는 박사님이 최근에 올려준 강의 중에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질병, 신체상의 어떤 질병에 의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생긴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보면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신체상의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완전한 치유 개념이 완전히 치유된다라는 어떤 목표 또는 신념이 신념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질병이 아닌 이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심상치료와 일반 그 상담의 차이를 이제 그 완전한 치유가 된다라고 목표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것과 아닌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는 그 과정 중에서 완전한 치유에 이루지 못하는 어떤 과정, 케이스도 생기지만 심상치료의 어떤 상담의 목표는 완전한 치유란 개념을 갖고 있는 상담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고, 저는 그 완전한 치유의 어떤 목표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진단 작업 통해서 좀 이제 제가 약간 스스로 좀 일부 깨달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때문에 저 스스로 그동안 헤매던 속에서 저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자꾸 몰입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꾸 뭔가 그, 박사님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박사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제 그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증상에서 원인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제 스스로 완전한 치유로 다가가고 제가 이제 그 뭐 쌀뜨문처럼 이렇게 계속 떠내듯이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완전한 치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동안 박사님 얘기하신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좀 제가 말이 좀 두서가 없는데 스님께서 지금 그 생각하신 부분이나 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과 바다님의 그 의식의 흐름상 들어보면 그게 맞거든요. 지금 증상과 원인으로 해서 원인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집어내는 거. 그게 주관적이었을 뿐이고, 따라서 그 원인을 주관적이지 않은 걸로 끄집어내면 문제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인을. 네. 네. 그런 차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치유 쪽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모든 문제. 거기에는 이제 모든 사고와 뭐 이렇게 마음 다침, 뭐 억압, 감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이즘, 그다음에 뭐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뭐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제를 까시는 거잖아요. 제가 진정과 진심의 대화를 원한다로 고쳐주셨잖아요. 그 저희 문제점을. 그거에서 진실과 진심에서 제가 그 진실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박사님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진실이라는 게 주관적인 해석인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는 주관적인 진실이잖아요. 거기서 혼란이 왔어요, 지금 제가. 주관적인 저의 진실이라는 게 과연 제가 믿고 있는 게 과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가? 지금 주관적이라는 얘기가 네, 문제를 소개했잖아요. 네. 수진님이. 문제를 소개한 게 수진님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낀 문제라는 뜻이에요.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 진실이라는 단어 말고. 그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원하는 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게 수진님이 주관적으로 그것이 소개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문제가 주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문제를 우리가 진단 작업을 하잖아요. 또는 진술 작업을 해도 그건 다 주관적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에요. 그 문제라는 뜻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뭔가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규명해야 되지 말로 못 풀어요. 이건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저기 알려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내가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원한다가 내 주관적인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나는 불안한 점이 있죠. 만약에 불안한 점 해도 이게 이 주관적인 내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감정과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한 내용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관적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문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고,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바꿀 수 있냐면은 완전히 다 벗어버릴 수 있다. 그게 완전한 치유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된 거고, 이해가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좀 공부를 하시면 돼. 이건 언어로 서로 대화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는 분명해요. 받아들이면 치유가 되는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내공을 쌓아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치유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짚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바로 받아들여서 치유가 되고 그렇게는 안 되고 개인차는 있어요. 좀 더 들어야 되고 좀 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깨우치게 돼요. 그 원리라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그 막 단어나 이렇게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부분이 저한테 와 닿아서 이제 그게 이제 스스로 이제 그게 딱 와 닿을 때 그
그게 이제 박사님 얘기가 좀 이해가 되면서 딱 와닿을 때 거기에서 어떤 치유 효과가 있는 거지. 막 그 단어로 이렇게 해석해서 막 그거 이해하려고 그 하는 거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일단 이해가 되면 좋죠. 그분에게는 이제 치유가 되고 변화가 오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게. 그러면 그것은 한두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좀 더 그 배경을 더 공부하고 더 이 의미를 조금 더 몇 번을 더 같이 듣고 그 횟수를 좀 반복하게 되면 그 반드시 이게 깨우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갔으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공부를 좀 해야죠.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받게 돼요. 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는 뭐냐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거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듣고 다른 식으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바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아직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 그 이제 조금 그 왜 그러는지 그 충분히 그 사연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사연이 풀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대화를 해서 풀리지 않아요. 어떤 논리나. 저는 박사님 진단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증상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걸 분석해서 들어간 것 뿐인데 거기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는 게 그 신기한 게 그 어떻게 오는 현상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상이 왔다는 점이고요. 음, 일단 음. 음. 그리고 그게 제대로 치유를 경험하고 맛을 보셔서 온 거죠. 결국은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고 또는 다른 설명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쌀뜨물 말씀처럼 또 여서 또 계속해서 이제 또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런 느낌이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막히게 되나요? 또 자꾸 증상에서 원인으로 갔는데 이 원인을 또 다시 더 원인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계속 떠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 느낌이라는 게 또 어느 순간에 가서 또 더 원인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고 계속 떠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효과는 지금 이 느낌보다도 더 다른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순서가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원인으로 가니까 보다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또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면 더 깊은 본질로 또 들어간다는 말이 의미가 같아요. 그러면 본질에 갔을 때 내가 내 문제를 위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노력했던 그 시각이 바뀌어지고 본질을 보면서 이게 해결하는 자세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고 깨우침인데 한번 그 다음 또 깊은 본질로 가게 되면 또 똑같은 그 했던 방식의 체험과 깨우침이 또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서 밝혀졌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이 문제가 성질이 껍데기화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경험해봐서 아시죠? 나는 별거 아닌 걸로 그걸로만이 문제를 알았구나. 그걸로 힘들어했구나를 깨우쳤잖아요. 그것을 지금 깨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치유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했는데 지금 바다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많은 어려움이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들 똑같이 경험한 거거든요, 지금.
어떤 분은 치유 체험을 하고 어떤 분은 치유 체험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거에서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다 좋은 치유 체험이 오고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내가 문제라는 부분을 껍데기화하잖아요. 그 부분을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알았던 내 생각과 내 그 사고 방식 있죠. 그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니까. 요즘 일단은 그냥 뭔가 내가 참아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부분의 생각이 제 속에 이제 어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환이 돼 버리니까 이제 막 참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말이 왔을 때 막 그걸 참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내 안에 눌린 거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묵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 뭔가 바로 그런 게 그렇죠. 그 차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음, 그 말하자면 그게 변화하신 거예요. 그걸 주목하시라는 점이죠. 음. 그, 참아야 된다든가 또는 그 위에서 그 인내심을 갖지 못하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그 문제만 갖고 고민하거나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그 말하자면 그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그 입장을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작업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면서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부분 분명히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아, 요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들여다 보면서 좀 내가 뭔가 그 맨날 응어지고 버럭했던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는 거고 해결되고 있구나라는 현재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다님 더 희소식은 이제 억압하고 있는 부분까지 본질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억압된 부분을 또 결정적으로 그것을 그 원인에 밝히고 그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호흡이 맞고 진도가 맞아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가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진단 작업을 이렇게 들어갈 때 박사님께서는 어떤 유형의 질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내담자들이 그냥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걸 요약만 해서 얘기하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박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뭔가 말을 그거를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지금 이 질문이 지난번에 그때 봉봉님이 질문한 것도 같고 또 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하고 같아요. 네네. 그 말씀이죠? 네네. 음.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배우려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것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리에 좀 혼란이 없어야 돼요. 이게 혼란이 있는 채로 또 그다음 깊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더 이렇게 얽힐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서로 간에 스트레스로 올 수 있어요. 깨끗하면은 그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수진님이 지금 이 완전한 치유나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 방법을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좀 막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 이론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 부분이 해서 풀어져야 돼. 이해가 되셨죠? 네.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바다님이 예를 들어준다면 그 인내심이 부족하다든가 처음 시작한 문제 있죠. 제일 먼저 시작한 문제가 뭐였죠? 인내심이 부족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게 지금 이렇게 본질을 보면서 그 인내심이 부족한 게 내 문제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내 문제가 실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깨우치셨잖아요. 네.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인내심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밝혀보니까 그 뿌리가 있고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네네. 알고 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 인내심이 부족한 것은 맞아 껍데기 문제인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문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이. 애당초 그런 성격이 아니면 본질을 봐도 계속 고집을 피우겠죠. 이 문제는 계속 실제 문제지 본질이 밝혀져도 나는 그거 인정 안 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충돌이 온 것 같아. 또는 거기에 충돌이 오면 안 돼.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가 내가 문제라는 부분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문제고 이걸 호련히 놓을 수 있구나.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분석을 했어.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해석을 잘해서 그런 작업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인내심이 부족한 점이 있죠. 그거 두고 내 안에 억압이 있는 점, 이 상호 관계를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가장 근원적이거나 실제 문제가 억압이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이 있어서 인내심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을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그 인과성을, 그죠?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이 인과성이 밝혀지면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억압하고 있는 문제에 여러 가지의 갈래 이 잔뿌리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동안에 잔뿌리 하나를 잡고 그게 내 문제의 전부인 줄 알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거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뿌리가 있네? 뿌리에서 파생한 그 하나의 가지다. 여러 개의 가지 중에.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점, 인내심이 항상 나는 왜 없을까 뭐 고민하는 점, 인내심을 어떻게 늘려야 될까? 또 참을성이 없는 점, 나는 그 자칫 폭발할 수 있는 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계속 그 나의 이 원래 원인 뿌리 있잖아요. 뿌리에서 나온 그 파생한 이 줄기들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인내심이 내 문제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분은 평생 이 문제만 갖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심상치료에 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한낱 지금 뿌리가 있어서 오고 있는 거 있죠. 그 중요성을 그것을 밝혀서 치료하는 그 관점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나. 인내심만 갖고 노는 것은 개념이고 말이라는 뜻을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분석 작업과 심상치료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못 하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사실이고 제일 중요한 거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전체 뿌리도 밝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줄기고 장가지니까 그것은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할 때 가감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못 벗어요. 그 인내심이 없는 점 할 때 이런 작업과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바다님에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버려. 그리고 다음 상담할 때도 인내심 아직 못 버렸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은 말하자면 진정한 상담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런 치유 효과가 있다는 어떤 현재 이런 느낌이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느낌이 온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슷하게 분석은 하지만 분석한 게 그런 원리고 그래서 내 문제는 그 껍데기화되고 버리면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이론 설명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심상치료가 하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보통은 이런 설명이 없으면 분석에서 밝혀진 거고 내 문제하고 더 문제만 그냥 확장되고 다 똑같은 동일한 문제로 더 많아질 뿐이에요. 지금 요 진단 작업을 유도 주제 심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단 작업을 유도 시각 심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니 이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유도 시각 심상 치료 작업이죠. 심상 척도를 떠올려서 하는 방법이죠, 그걸.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 시각 심상 체험도 이미 하셨어요. 맨 처음에 와서 그 별칭 만들 때요. 별칭도 시각 심상이고 지난 우리 방금 마지막에 한 것도 유도 시각 심상 체험이에요.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인도 무인도. 그게 유도 시각 심상 치료 작업이에요. 체험까지 다 하고 아주 재밌게 하시고 그 안 했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아니,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뭔지 몰라요. 하나씩 접근하면서 내 문제는 다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막 고민하고 힘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알지 못했던 깊은 문제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 문제도 또 이제 다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억압된 부분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 것도 이렇게 몇 번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완전한 치유의 이 문제에 대한 성질을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할 때가 와요. 그럼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건 이해가 되시죠?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정말 진정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신 거죠. 그럼 그때 됐을 때는 나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왜? 그런 흔적과 잔존이 있는데 대충 알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 문제의 흔적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날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해되셨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분석하기 전에 내가 문제라고 하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와 분석에서 아직은 내가 미처 몰랐던 더 깊은 본질의 문제가 또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하고의 상호 관계를 봐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치우는 것을 또 듣고 그 다음에 껍데기 된 것들은 벗어버리는 그 훈련 벗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닌 말로 저기 바다님은 인내심이 부족한 부분은 그 문제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낱 그게 억압대에서 파생된 하나의 장가지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다님이 나는 아직도 그 인내심이 부족한 문제가 향수가 있고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있을래 하잖아요. 그럼 좀 갖고 계셔야지. 아니요, 그거는 좀 시원해졌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의 고민 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부러지게 그냥 해결이 되셨잖아요. 그게 이게 명확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 억압에 뭔가 그게 관심이 갖게 되고 그 잔가지 문제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제가 털을 수 있으니까 그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파더님이 지금 신상치료를 지금 제대로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받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지라는 어떤 신기한 느낌이 좀, 그런 부분, 그런 감정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 느낌 중에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요즘 며칠,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 아내가 어떤 제가 저를 이제 제가 평가받거나 이런 대화 속에서 제가 버럭하거든요. 그걸 못 보세요. 참고. 평가받는 거, 네. 버럭 화나는 거 있죠. 네. 그것도 결국은 억압한 부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겠어요. 예전에 제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그러니까 저기 알고 있는 문제가 막 거꾸로 되거나 그 증상이 원인이 되거나 뒤죽박죽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분석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영원히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인내심만 기르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 근데 요즘 와이프가 아직도 와이프는 저를 계속 평가를 해요. 평가를 당하면은 전 같으면 그게 좀 참다가 언젠가 뻥 하고 터졌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그게 뭐 별로 그렇게 개의치가 않아지더라고요. 이게 와이프의 평가보다는 저 안에 억압된 게 문제라는 생각으로 어떤 시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죠. 좀 편안해졌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내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께서는 그 연습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볼 때 그 연습하는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밝혀진 즉시 그 내가 지금 문제라고 계속 고민하고 힘든 문제, 이 문제를 털어버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